동아윤 3과 본문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English words of foreign origin. origin이라고 하는 것이 기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외국의 기원을 두고 있는 영어 단어들이라는 뜻이고, 외국에서 온 영어 단어들. 영어라는 언어가 워낙 다양한 언어들이 섞여서 또 다양한 출신 국가들의 언어들이 섞여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잡탕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바라보겠습니다. English has often borrowed. 자, 여기 has pp, have pp.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재 완료 시제가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영어에서 시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어떤 문장을 표현함에 있어서 시제는 이 단순 과거를 쓸 것인지 현재를 쓸 것인지 현재 완료를 쓸 것인지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냥 과거를 쓰지 않고 현재 완료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또 과거에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가 있죠. 어쨌든 과거와 현재가 걸쳐져 있는 그런 시간 표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현재 완료를 굳이 쓴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빌려왔다라고 하는 단순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빌리고 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해외에 있는 다른 영어 단어를 빌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From other cultures or languages. 다른 언어에서, 다른 문화에서. 자, 여기에 or이라고 하는 것은 등위 접속사죠. 등위 접속사 붙여주는 거 두 개 찾으시오. 그러면 일단 오른쪽을 먼저 보는 게 좋죠. 봤더니 오른쪽에 languages라는 명사의 복수형. 그렇다면 왼쪽에서 명사의 복수형. 물론 여러분들은 보는 순간 cultures와 language를 연결시켜준다는 걸 쉽게 확인했겠지만, 문장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지고 절과 절을 연결한다든지 절의 일부분과 일부분을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사이가 벌어졌을 때는 찾기가 쉽지 않고, 또 이 접속사가 여러 개 한꺼번에 나왔을 때는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항상 이 등위 접속사가 뭘 연결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해석하길 바랍니다. Here are some example. 예가 있답니다. 자, 이게 some examples가 실질적인 주어이고 a가 동사이죠. here라는 부사가 앞으로 감으로 인해서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 도치 구문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몇몇 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interesting 하면 품사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형용사라고 답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ing 붙어 있는 요런 꼴을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과거 분사하고 대비되는 표현이고, 이 현재 분사가 보통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interesting은 거의 형용사가 되었다. 그래서 형용사화 되었다라고 하는데, 형용사라고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먼저 샴푸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죠. 샴푸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어도 아니고 the word입니다. a word도 아니고 the word라고 한 것은 구체적인 단어이죠. 특정한 단어이라서 하나밖에 없는 단어 the라고 붙였습니다. comes from the Hindi word shampoo에서 왔답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이 단어에서 왔다라고 표현한 거는 분명히 과거에 왔을 텐데, 그렇다면 came이라고 하는 단순 과거형을 써야 되지 않나?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이 쉬운데, 이렇게 현재 시제를 쓴 이유는 출신 성분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죠. 힌디어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 배경 자체가 내일이 되면, 내년이 되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배경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변함없는 사실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샴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하고 which라는 관계 대명사에 계속적 용법이 나왔습니다. 계속적 용법은 앞에 이런 콤마 찍혀있는 쉼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할 때 순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샴푸에서 왔는데 이 샴푸라는 단어는 which mean 뜻합니다. to press를 뜻한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콤마가 없는 그 관계대명사를 한정적 용법 또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거꾸로 해석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있는 절이 꾸며주는 그런 형용사절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ean이 동사이고 to press 부정사가 나왔네요. 자,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렇다면 이 부정사의 용법을 밝히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명사적 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인디아에서 그 단어는 사용되었습니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단어가 주인공이죠. 사람이 주인공이었다면 used라는 동사가 바로 나왔을 거고, 사물이 주니까 사용되었습니다. had massage로 사용되었답니다. 자, 여기에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었을 테니까 by people 같은 말이 있었겠죠. 아니면 by Indian people 같은 말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수동태 문장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대체로 이런 행위자가 없는 문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수동태
형태를 썼다는 얘기는 주인공을 바꾸기 위함인데 이 the world를 이 주인공으로 내세우기 위해서 굳이 중요하지 않은 이런 by people 같은 정보는 생략하고 쓰는 겁니다. 대부분의 수동태 문장들이 이런 행위자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걸 앞으로 유심히 관찰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마사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massage라고 발음을 하죠. 참고로 여기에 message라고 하게 되면 message 전혀 다른 의미가 되니까 철자 주의해서 보길 바랍니다. 자, 머리 마사지를 뜻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참고로 여기 in India라고 하는 것도 역시 수식어 modifier이죠. 그러면 이 in India가 여기 이 자리에 문장 끝으로 와도 될 것을 왜 굳이 앞으로 뒀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죠.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는 뒤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좀 구정보, 새롭지 않은 정보, 그리고 중요함이 덜한, 가치가 좀 덜한 정보는 앞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를 배치하는 그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인도에서라고 하는 정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위치를 했고 오히려 헤드 마사지라고 하는 말이 좀 더 중요해서 뒤쪽에 두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두는지에 따라서 중요도와 가치가 또 정보의 신구 정보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British traders in India는 주어 경험했습니다. 뭘 경험했냐면 bath를 경험했대요. 목욕을 경험했는데 어떤 목욕이냐면 with 뭐뭐를 함께 경험했네요. 헤드 마사지를 포함하는 그런 bath를 경험했대요. and 자 이제 등위 접속사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and 바로 뒤를 봤더니 introduc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 보이죠? 그러면 앞에서 동사의 과거형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아니나 다를까 앞에 experienced라고 하는 동사 과거형 보이죠? 그럼 얘 1번 그리고 얘 2번 이거를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붙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장 구조가 좀 더 명확히 보이고 해석도 정확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국의 상인들은 경험을 했고요.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것을 이때 it은 위에서 얘기했던 a bath with a head massage이겠죠. 그거 대명사이겠습니다. 가리키는 거. 그것을 영국에다가 소개를 해줬대요. 18세기에 해줬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역시 meaning 앞에 더가 붙어 있는 이유는 구체적인 단어의 구체적인 뜻이기 때문에 더가 붙었겠죠. 샴푸라고 하는 단어의 구체적인 뜻이 바뀌었습니다. 몇 번 바뀌었습니다. 자, 이때 change는 동사니까 동사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고 가야 되겠죠. 뒤에 목적어가 없죠. 뭐뭐를 바꿨다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자동사이겠습니다. 바뀌다 그러면 자동사고 스스로 바뀌다 하면 뭐뭐를 바꾸다 그럴 때는 타동사이겠죠. 대부분의 동사들이 자동사와 타동사 양쪽으로 다 쓰인다 그래서 자타동 양용동사라고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동사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 동사들은 자동사로만 또는 타동사로만 쓰이는 경우도 있더라.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after 접속사이겠죠.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자, 그러면 after 이하에 있는 절을 무슨 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부사절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뭐뭐 하고 나서 다 시간 표현이죠. 그리고 이 after 이하 부분을 통째로 옮겨서 요 앞자리로 옮겨도 상관없죠. 이 자리에. 그래서 자리를 막 바꿀 수 있는 절이라서 부사절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영어에 들어오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샴푸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대명사이겠죠. 그러니까 영어에 들어왔다라고 할 때 이 enter 다음에 가끔 학생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그래서 in 또는 into 이런 전치사를 집어넣는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enter는 타동사입니다. 즉 뜻은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뜻이라서 뒤에 어디에 들어가는지의 그 목적어가 바로 붙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English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왔죠. 여기 in 같은 자동사는 전치사는 불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략 1762년경에 영어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의미가 몇 차례 바뀌었답니다. 19세기에 역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앞에 나와 있네요. 샴푸라고 하는 말은 got its present meaning, 오늘날의 뜻을 갖게 되었답니다. 이 present라고 하는 말이 현재의라고 하는 뜻도 있고 지금 여기 형용사입니다. 현재의라는 뜻도 있지만 he is present라고 하면 그 사람은 출석했다, 출석한, 참석한
이라는 뜻도 있죠. 뜻이 문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단어니까 잘 확인해서 구분하길 바랍니다. 현재의 의미를 갖게 되었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of washing the hair, 머리를 씻는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우리가 왜 동격이라고 부릅니다. 동격의 전치사라고 부르는데 of가 왜 뭐의 소유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고 동격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는데 방금 여기서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뜻이냐면 washing the hair. 그래서 앞에 있는 meaning의 구체적인 내용이 washing the hair인 거죠.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다 그래서 동격이라고 부릅니다. 동격의 전치사라고 불러요. Shortly after that,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거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러면 이 그것이라는 것이 이 뜻을 갖게 된 것을 말하겠죠. 그렇다면 이 대세 이름은 접속사가 아니라 대명사겠죠. 자, 대명사라고 하는데 지시 대명사라고 불러도 괜찮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대시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앞에 명사만 대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방금 여기처럼 전체 또는 문장 전체를 대신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대명사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 단어는 began to be also used, 사용되기 시작했답니다. 뭘 위해서 사용됐냐? For special soap for the hair. 머리에 쓰는 특별한 soap, 비누의 뜻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했답니다. 자, begin이라는 동사가 나왔고 동사 뒤에 부정사가 있네요.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적 용법의 부정사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soap는 비누인데 지금은 비누라는 뜻 말고도 샴푸, 액체 상태로 된 그 샴푸를 의미하기도 하죠. 자, 로봇 얘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The word robot comes from the play RUR 이라고 하는 연극에서 왔답니다. 역시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도 나왔죠. 콤마 찍혀 있습니다. 여기 RUR 사이에 이 점 찍혀 있는 이 점은 마침표가 아니고 약자를 쓸 때 생략해서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리차드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자 할 때 그냥 R 하고 이렇게 점 찍으면 생략해서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죠. 이 RUR은 was written 쓰여졌네요. 1920년에 쓰여졌답니다. 체코 작가 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이 쓰여진 것은 또 1920년이라는 구체적인 과거의 시점까지 나와 있으니까 단순 과거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시제를 과거 썼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를 썼습니다.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행위자를 생략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구체적인 사람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 by people 이런 말들은 쉽게 생략하고 쓰지만 너무나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니까 또 이 정보를 문장의 끝부분에 위치시켰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정보, 또 가치 있는 정보라고 말하는 사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끝부분에 썼네요. 이 체코 작가에 의해서 쓰여졌답니다. 해석할 때는 역시 이렇게 끊어가면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연극에서 로봇들은 기계들입니다. 어떤 기계냐면 자, 이제 한번 구분해 봅시다. 나왔으니까 아까 9번에서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여기서는 관계대명사인데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한정적 용법이죠. 그럼 해석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진다 그랬죠? 그렇죠. 뒤쪽에서 앞에 있는 이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로봇은 인간처럼 보이는 기계입니다. 자, 기계들 중에 인간처럼 보이는 기계가 있고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기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처럼 보이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자, 만약에 여기에 콤마를 찍혀 있는 그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었다면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겠죠. 로봇들은 기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인간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순서가 달라지면 뜻도 약간 달라진다.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을 했다면 이 기계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는 기계인데 걔네들은 또 하필이면 또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거고 아까 이 한정적 용법으로 거꾸로 해석했을 때는 그 종류가 두 종류 이상 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보이는 기계이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 용법 콤마 찍혀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를 대쓸 수 없으나 지금 여기처럼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에서는 관계대명사 대쓸 수 있죠. 그리고 머신이 사물이니까 이 대를 대신해서 which로도 바꿀 수 있고 또 얘는 주격이죠. 바로 뒤에 동사가 보이니까 이 대은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이 like는 명사 앞에 쓰여서 뭐뭐처럼 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니까 전치사 like입니다. 가끔 우리 학생들이 인간의 복수형을 쓰라 그럴 때 human에서 이 man의 복수형을 생각해서
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human의 복수형은 humans입니다. They are designed 할 때 이 they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로봇이겠죠? 명사를 대신해 쓴 대명사. 그 로봇들은 디자인 되었습니다.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To work for humans, 인간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and 등위 접속사 그리고 pp 나왔으니까 앞에서 bpp 이렇게 두 개 붙여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이겠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졌고 또 공장에서 만들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to 부정사 나와 있고 그럼 이 부정사의 용법을 밝힐 수 있어야 되겠죠? 설계되었습니다.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 이런 뜻으로 해석된 거니까 목적이라고 하죠.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It is interesting that 할 때 it은 참 특이한 단어,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이고 가주어가 나왔으면 항상 진주어가 뒤따라오죠. 자, 그러면 that 이하가 진주어이고 이 that이 이 진주어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접속사 중에서도 명사절 접속사라고 붙죠.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있는 절을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방금 여기 that 이하는 주어이니까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 주어 자리. 원래는 얘가 통째로 여기 앞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뒤로 빼고 가주어 it을 집어넣은 겁니다.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밌냐?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 로보트라고 하는 단어의 사용이 didn't come from Karel Capek himself. 이 사람한테서 오지 않았다. 라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여기 아까 우리 설명했던 게 또 나왔네요.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of using the word robot, 로보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그 아이디어, 이 아까 얘기했던 그 of, 동격의 of입니다. 이 생각이 카렐한테서 오지 않았다입니다. 자, 여기 himself라고 하는 것이 제기대명사인데 잘 알다시피 제기대명사는 제귀 용법과 강조 용법이 있죠. 두 가지 구분하는 것이 가끔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좀 유치한 문제이긴 하지만 제기 용법은 생략할 수 없다. 강조용법은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 himself는 당연히 없애도 아무런 상관없죠. 카렐 그 자신한테서 온 게 아니다. 생략해도 되는 거니까 강조용법이겠습니다.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 과거로 봐서 시제를 과거 시제로 썼습니다. He originally called the machine. 그 사람은 역시 아까 카펙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겠죠. 대명사. 원래 불렀습니다. 그 기계들을 자기 작품에 나오는 그 기계들을 라보리라고 불렀대요. 자, 여기 문장 구조를 분석해 봅시다. he가 주어이죠. called가 동사이고 the machine 목적어입니다. 자, 그리고 in his play는 뭐 앞에 이 machine과 붙였어도 상관없겠습니다. 뭐 어차피 꾸며주는 말이니까. 자, 이 기계를 뭐라고 불렀냐면 라보리라고 불렀대요. 자, 그러면 라보리가 결국 이 machine의 이름을 라보리라고 한 거죠. 그러면 얘는 목적 보어가 되겠습니다. 목적어, 목적 보어.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관계니까 오형식 구조라고 보면 되겠죠. 작품 속에 이 기계들을 라보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라보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라틴어에서 왔대요. 라틴 단어. 뜻은 이 work를 뜻하는 그런 라틴 단어에서 왔답니다. 하지만 however 가끔 학생들이 however를 접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접속사 아니고 접속 부사라고 부르면 더 정확하겠습니다. 부사입니다. 그리고 부사기 때문에 없어져도 상관없죠. 그리고 자리를 바꿔서 사이에다가 아무 때나 끼워 넣어도 그게 상관없습니다. His brother, however, suggested 이렇게 여기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뭐라고 제안했냐면 로봇이라고 하는 말로 제안을 했대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slave workers, 노예 작업자를 뜻한답니다. 체코어로. 그리고 이 means가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죠. 앞에 제안한 거는 과거로 되어 있고 제안한 시점은 분명히 과거이지만 이 단어가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라서 현재 시제를 썼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해서 그렇지 문장 속을 잘 보면 이렇게 의미를 잘 연결을 해서 또 그런 맥락을 고려해서 과거를 쓸 건지 현재를 쓸 건지 현재 완료를 쓸 건지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분석하려 되는 차원에서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대명사로 바꾸려면 선행사가 뭔 줄 알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로보티라고 하는 요 단어이겠죠. 그래서 단어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 용법은 앞과 뒤, 앞절과 뒷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보통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등위 접속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죠. 방금 여기 같은 경우는 and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but을 넣기에는 앞뒤가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but보다는 and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이때부터는 국어 실력이 좀 필요합니다. 카레일 팩은 그 생각을 좋아했답니다. and decide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like라는 동사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 생각을 좋아했고 그리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decide라는 동사 뒤에 부정사 있으니까 이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로보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38년에 그 연극은 이 사람이 썼다는 바로 그 연극은 was made into a science fiction show on television. 우리 보통 sci-fi라고 하죠. 공상과학 쇼로 만들어졌답니다. 역시 이 the play를 주어로 내세우다 보니까 수동태 형태로 만들어졌네요. 만들었다가 아니라 만들어졌습니다. 공상과학 쇼로 만들어졌대요. TV에서, 영국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on television, in Britain 이런 것들이 다 modifier, 꾸며주는 말이고 이 꾸며주는 말은 문장 속에서 몇 번이나 등장할 수도 있죠. 허리케인 얘기를 갑니다. The word hurricane comes from the Spanish word. 스페인어에서 왔답니다. 후라칸이라고 하는 스페인어에서 왔대요. 콤마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니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이제 익숙해지면 좋겠네요. 자, 역시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바꾸면 and, it이겠습니다. 대부분은 and일 겁니다. 이 단어는 originates from the name of a Mayan god, 신에서 왔답니다. 역시 이 기원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어떤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제를 현재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In Mayan creation myth, 신화에서, 창조 신화에서, 민족마다 나라마다 그 고유한 창조 신화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단군 신화가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이 마야의 창조 신화에서는 이 후라칸이라고 하는 말이 the weather god, wind, storm, and fire. 자, 이때 여기 and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and 나왔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경우가 바로 이런 것들인데 한 문장 속에 접속사가 여러 개 나올 때 그 여러 개를 정확히 어떻게 구분해서 끊어야 될지를 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첫 번째 and가 붙여주는 거는 뒤에 fire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wind 1번, storm 2번, fire 3번 명사, and 명사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콤마가 찍혀 있고 그 다음에 and, 두 번째 and는 뒤에 주어 동사 이 온전한 절이 있죠. 그러면 앞에서도 온전한 절 Huracan is the weather god of wind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 이 1번 절이고 여기에 2번 절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접속사는 명사를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이고 두 번째 and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등위라는 말은 왼쪽 오른쪽에 문법 성질이 대등한 관계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He is, 이때 he는 앞에 있었던 weather god을 얘기하겠죠. He is one of the three gods, 세 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who, 주격 관계대명사, 인간을 만들었던 신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한정적 용법을 해석했으니까 앞에 있는 명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던 신도 있고 인간을 만들지 않았던 그런 신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을 만든 신이었다라고 한정 지어줘. 범위가 많고 또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그 범위를 좁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한정적 용법 또는 제한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계속적 용법과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인간을 만들었던 그 세 신들이 있었는데 그 세 신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however, 접속 부사, the first human, 첫 번째 인간, 최초의 인간들이 복수 angered가 화를 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so 등위 접속사 절과 절을 연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콤마 찍혀 있습니다. 보통 이 등위 접속사 앞에 무조건 콤마 찍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절의 길이가 어느 정도 좀 길 때, 그래서 한번 좀 끊어 읽어야 될 때 이렇게 쉼표를 붙입니다. 후라칸은 caused the great flood, 엄청난 홍수를 유발했대요. 야기했답니다. 지나간 얘기라서 역사적인 어떤 전설 속에 있는 얘기라서 시제를 과거로 쓰고 있네요. The first Spanish contact with the Mayan civilization. 여기까지가 주어이고 주어가 꽤 길죠. 최초의 스페인이 접촉, 뭐랑 접촉이냐? 마야 문명과의 스페인 최초의 접촉은 was 2517년에 였습니다. 여기서 접촉이라고 하니까 무난한 말로 썼지만 굉장히 그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는 거죠. Spanish explorer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who 주격 관계대명사 passing through the Caribbean
까지가 주어이겠네요. 카리비아 해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었던 스페인 정복자들. 자, 그러면 이 스페인 정복자들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딴 데로 가고 있었던 애들도 있고 뭐 저쪽으로 가고 있었던 애들도 있었는데 카리비아 해를 통과해서 가고 있었던 정복자들은 이런 의미입니다. 경험을 했네요. 허리케인을 경험했고 and 나왔으니까 빨리 찾아야죠. picked라고 하는 동사 과거형. 그러면 여기 experience라고 하는 동사 과거형. 이렇게 두 개 붙여주고 있네요. 허리케인을 경험했고요. 그 단어를 집어들었고요. pick up 했고요. 골랐다라는 뜻도 있고 주워 들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선택을 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단어를 드디어 뽑아 들었네요. 골라 들었습니다. for it 그것으로부터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이라는 바로 그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From the people in the area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단어를 가져왔답니다. 영국에서는 one of the early uses of hurricane, 허리케인의 초기 사용들 중에 하나는 초기에 이런저런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이런저런 사용했던 방법들 중에 하나는 was in a play, 연극에서였답니다. 자, 어쨌든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1608년에 전부 다 꾸며주는 말이라서 뭐 생략해도 상관없는 말이긴 하죠. 초기에 쓰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에서였습니다. 햄버거 얘기로 넘어갑니다. 햄버거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함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 왔습니다. 배경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서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콤마 동격. 아까 우리 오브라고 하는 전치사로 왼쪽 오른쪽을 동격 관계로 묶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콤마도 그런 기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콤마가 모두 다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콤마가 왜 열거하고 나열할 때 A, B, C,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방금처럼 동격 관계에도 콤마를 쓰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 있는 절을 이 동격 관계로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동격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함부르크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독일의 second largest city입니다.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두 개가 같은 정보인 거죠. 도시에서 왔답니다. Hamburger means people or things. 함부르크에서 온 사람들 또는 물건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특별한 내용은 없죠. The origin of the first hamburger is not clear. 그 기원, 최초의 햄버거의 그 기원은 구체적인 기원이니까 더를 붙였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However, 접속 부사 또 나왔고요. It is believed that 할 때 이때 it도 역시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이고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이고 그래서 이때의 that은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뒤에가 주어, 목적어, 보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금 it이 가짜 주어고 that이가 진짜 주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주어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어절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햄버거가 만들어졌다, 발명되었다. in a small town에서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만들어졌다. 라는 것이 믿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뒤에 행위자가 생략되겠죠. by people 같은 말로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sometime between 1885와 1904년 사이 어디쯤엔가 여기서는 전부 수식어가 붙어있는 표현이라서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덩어리인 거죠. 자,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동태 구문이고 믿겨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시제를 현재로 쓰고 있다. 그리고 햄버거가 발명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수동으로 쓰여져 있는데 역시 행위자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서 생략하고 쓴 겁니다. 조그만 마을에서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서 여기 있는 표현들을 보다 보니까 얘도 모디파이어고 얘도 모디파이어인데 자, 여기도 장소를 말하는 거고 여기도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네, 영어식 표현에서는 좁은 장소를 먼저 쓰고 넓은 장소를 나중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왜 편지에서 주소를 쓸 때도 점점점 큰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제일 마지막에 쓰게 되는 겁니다. A cook placed a hamburger-style steak. 어떤 한 요리사가 이 요리사이고 동사로 쓰면 요리하다라는 뜻이죠. 가끔 이제 쿠커를 요리사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죠. 쿠커는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구, 조리 기구를 쿠커라고 합니다. 자, 한 요리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불특정한 어떤 한 요리사가 뒀습니다. place가 뭐 놓다, 두다라는 뜻이죠.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놓았대요. 어디에 놓았냐면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놨답니다. Two slices of bread. 자, 빵 두 장입니다. 빵은 원래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죠. 근데 세려고 할 때는 이렇게 slice, 얇게 썬 식빵 그 단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장의 식빵 사이에다가 이 함부르크 스타일의 스테이크를 뒀답니다. and 등의 접속사 콤마 찍혀 있죠? 그렇다면 뒤에 주어 동사 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절과 절을 붙여주고 있는 등의 접속사이겠죠. 놓았고 사람들은 시작했습니다. 부르기 시작했네요. 자, 그러면 start라는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명사적 용법이겠죠. 그런 음식을 햄버거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people이 주어이고 start가 동사이겠죠. 자, 그리고 이 목적어가 to call인데 이 to call이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동사이기도 합니다. 네, 주운 동사라고 부르죠. 동사는 아니지만 주운 동사라도 동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such food가 이 to call이라고 하는 준동사의 목적어이죠. 그리고 이 음식을 햄버거라고 부른 거니까 이 food가 햄버거니까 목적보이겠죠. 이렇게 절 안에서도 또 새로운 절이 연결되면서 준동사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면서 점점점 길이가 길어지고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는 관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화, 이윤, 삼과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어 단어의 기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이었던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가주어, 진주어, 그리고 한정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와 해석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접속사가 나왔을 때 접속사가 위치시켜주는 것, 붙여주는 관계를 명확히 찾아보는 걸 계속해서 연습해 보기를 바랍니다.